네, 오늘 우리는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랭킹5 시작할 거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장에서도 궁금한 부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키워드 하나씩 열어보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키워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가장 궁금한 점은 어제 내가 본 시세가 맞나? 이게 꿈이었을까?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2차 전지주를 보면서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아서요. 쇼커버링을 하기 위한 수급이 어제 대량으로 들어왔다. 급한 불은 껐다. 일정 부분은 소화가 됐다. 그러니까 그 효과는 어제 하루짜리였다라고 봐야 될지 어제와 오늘 너무 이 변동장에서 헷갈리거든요. 지금 상황 먼저 분석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2차 전지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 사실 어제 상승한 이후에 조금은 자연스럽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 종목 딱 하나. 그 외의 종목은 지금 조정의 폭이 너무 깊게 지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긴가민가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걸 지금 사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오르기 전보다 지금 더 위험한 위치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저는 큰 틀에서 보면 크게 추세를 보시면서 길게 보실 분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조정의 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단기적으로 이 투기적인 또 트레이딩을 하시려고 들어온 자금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자금들이 어제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을 뛰어넘는 상승세를 좀 내보이다 보니 굉장히 빠르게 수익을 지금 이 실현을 하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수급 충돌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것을 강하게 또 받쳐줄 만한 개인 투자자들의 그 어떤 강한 매수세가 생각보다 지금 약하다라는 것이 좀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유일하게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어제 상한가 진입한 채 마무리, 오늘 좀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 시각에 따라서는 오늘장 선전하고 있는 걸로 의미 부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기관, 외국인, 가수급이긴 합니다만 사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사실 궁금해요. 일정상으로 본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모 청약 일정이 있는데 이 뉴스로 인해서 버틴다라고 봐야 될지 펀더멘털 측면에서 저희가 체크할 만한 이슈는 없을까요? 일단 그런 해석을 가져다 붙이면서 뭔가 핑계거리를 찾는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최근에 우리가 박스의 하단과 박스의 상단을 눈으로 확인 한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박스권은 원래 이 공매도 금지라고 하는 이슈가 없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박스권이었을 것이 좀 크게 넓어진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넓은 박스권 안에서의 저는 수급의 꼬임 현상이 풀릴 때까지는 계속해서 위아래로 횡보를 하면서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은 어떠한 이슈가 있는 것보다도 결국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3분기 지금 실적이 너무 안 좋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3분기 실적이 개선되는지 그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것들이 나오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뭐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지금은 갖다 붙이는 역할이 그렇죠. 돼버릴지 그러면은 본부장이 희망 회로를 돌릴 만한 건 전혀 없을까요? 펀더멘털에서 무언가 변화가 오기까지는 많은 분들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데 동의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모멘텀은 그럼 없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길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재 구간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 트레이딩을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변동성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이게 상승 변동성이든 하락 변동성이든 변동성이 있어야 누군가는 또 수익을 얻어가고 누군가는 또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당분간은 어떠한 큰 추세를 다시 만들어서 강하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 박스 안에서의 굉장히 빠른 매매의 이 수급의 변화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부터 많은 코너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에코프로 그럼 매수해야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이거였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계속 드렸던 이야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매수도 매도도 둘 다 안 하는 게 맞다. 지금은 일단 더 기다리면서 적어도 4분기에 대한 이야기가 윤곽이 좀 잡힐 때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꼭 네. 필요한 섹터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 분위기 파악하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추이 아는 거 중요하니까요. 이어가도록 할게요. 위원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변동이 바로바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떻습니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좀 예측을 좀 해본다면 위원님 추가 매수 여부는 좀 불투명하다라는 시각으로 봐야 될지 급한 불은 껐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점검부터 부탁드립니다. 그 시간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공매도를 확인하려면 내일이나 돼야 확인이 됩니다. 이틀이 걸리니까요. 자, 외국인들이 어제는 샀는데 오늘은 급격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 공매도 얘기가 나왔는데 왜 외국인들을 사고 오늘 왜 파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죠. 요거는 외국인들은 전날 주문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밤이죠. 외국인들은 지금 자고 있어요. 자고 있기 때문에 내일 거를 이미 오늘 주문을 내놓고 이제 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주문이 들어가는 것은 이미 전날 금요일 날 주문을 끝내놓고 그들은 이제 주말을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갑작스럽게 일요일 날 오후에 이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휴가 기간에 집에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이거 바뀌었습니다. 포지션 바꾸십시오. 그러고 사무실 나와서 주문을 정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미 들어왔었던 주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근해가지고 한국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때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그 표현이 좀 과격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2차 전지 중심으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실망감일지 아니면 그들이 이제 하는 것인지 이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매도가 아니라는 거죠. 공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공매도 쇼크버링 어제 개인들이 들어온 건데 김성 본부장님 말씀하신 게 개인들이 지금 여력이 오늘 사는데도 못 올리죠. 외국인들은 파는데 공매도는 아니에요. 이게 더 심각한 거죠. 자, 어제 20% 오르고 오늘 15% 빠진 거죠? 제자리입니다. 어제 30% 오르고 오늘 15% 빠지면 10%밖에 못 오른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이 쉽지는 않다라고 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극단적인 비관론에 빠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번 들어온 게 그 어제 하루 들어온 게 오늘 하루 빼는 걸로 거의 이제 똔똔 됐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심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되면 무조건 올라간다. 우리가 2008년에는 안 그랬거든요. 2008년에는 안 그랬기 때문에 그때 상황들을 좀 놓고 보면 그때도 경기 둔화 국면이었고 지금도 경기 둔화 국면이니까 너무 낙관적인 생각은 조금 경계하자. 그리고 또 너무 극단적인 생각도 경계하자. 지금으로서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봐요. 김태성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매매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어제 단기간에 급한 쇼커버링은 들어오지 않았는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차분히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오늘 또 나온 얘기가 우리가 이제 시장 조성자들이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또 우리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거니까 그리고 그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파생과 관련된 외국인들의 포지션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그건 공매도랑 다른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공매도 금지 입고로 급상승 요거는 조금 경계해야 될 레피셜이고요. 어찌됐든 조금 일단은 어제 탁 치고 올라가고 오늘 툭 떨어지죠. 요게 이제 변동성이 좀 잦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 후반쯤 되고 나면 방향성을 좀 모색할 수 있는
방향이 그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이런 구간이에요. 여기서는 섣불리 움직이셨다가는 양방향 다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매도에 대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공매도 금지가 지수 상승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야기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이것도 궁금해요. 공매도 금지가 됐다고 해서 공매도 잔고가 다 풀리는 건 아닌지, 그리고 만약에 그 포지션 가진 세력이 어제 하루짜리 하락에 그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의 방향성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현행 일단은 지금 그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고 지금 현행 외국인과 기관들의 제도상으로는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 아닙니까? 그때까지 들고 가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그때까지 공매도를 들고 가야 돼요. 물론 리스크는 그들이 감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청산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급한 거는 어제 바닥권에서 청산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고 시간을 두고 청산하는 것이지 정확한 지적이에요. 좋은 지적인데 공매도 금지 있고로 공매도 청산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청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규로 공매도를 못 때리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신규로 공매도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늘 이렇게 큰 폭으로 밀린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곱씹어봐야 될 대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요인에 좀 많이 주목하신 것 같아서요. 하나만 더 김태성 본부장님께 질문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2차 전지의 흐름을 좀 보면서 연이어서 최근에 많이 이야기했던 게 위클리 옵션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 옵션 관련된 흐름은 계속해서 저희가 주시할 필요가 있을지, 만약에 지금 투자자분들이 다른 분야에서 현물 쪽 말고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될 방향성 수급 힌트 있는 부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옵션보다는 결국 이제 선물 계약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오늘 지금 선물의 이 외국인의 매도가 약 4천억 정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오전부터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금액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차 위원님하고 개장 방송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선물 시장에서도 이미 외국인들은 4천억을 매도한 상태이고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은 선물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또 현물에서 또 매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왜 이거를 현물에서도 팔고 선물에서도 팔고 뭐 옵션 시장에서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불리한 포지션을 잡고 있나 이렇게 좀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단순한 논리로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차익을 좀 챙기고자 하는 물량들이 좀 출회가 돼서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른 것을 의도적으로만 누르려는 뭐 매도세 그렇다라기보다는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은 챙기고 보자라는 심리가 조금 더 크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대안이 될 쪽, 그리고 조금 더 거리를 둬야 될 쪽은 어느 쪽일까요?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키워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4위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위원님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수급입니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외국인 매수세가 잡히거든요. 어제 그렇게나 많이 지수가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움직이지 않았다, 뭐 이 정도면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시선도 주실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이 정도면 버텨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동시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위아래로 많이 뚫려버려서 변동성 커진 상황이잖아요. 탑2의 흐름 여기서 어떻게 저희는 다시 한번 힌트를 얻어가야 될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제 같은 날 진짜 억울했을 것 같아요. 50주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언론에 전혀 안 나왔어요. 한 줄도 안 나왔어요. 너무 오른 종목이 많았어요. 네, 너무 오른 종목이 많다 보니까 52주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인데 참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식을 볼 때 이런 주식이 좋습니까? 이런 주식이 좋습니까? 제 손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이겠습니다. 이런 주식이 좋습니까? 이런 주식이 좋습니까? 지금 반도체는 이런 주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식에 비해서 눈에는 안 들어오죠. 하지만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7만 원 오늘 조금 깰리는 듯한 모양을 보이지만 안 깨고 있죠. 뭐 깬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제 올라가고 오늘 조금 조정을 받습니다만 이건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변동성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업황이 그나마 나빠질 게 없는 업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그 중에 하나는 반도체인 것 같아요. 제가 꾸준히 그동안 반도체를 말씀드려오면서 MTN에서 말씀드려오면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 작은 변동성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 정도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숲이 불타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 종목이 올라간다? 이건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일부 이제 섹터들이 있는 상태지만 이것도 지수 관련주잖아요. 지수 관련주이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4천억 정도 있는 선물 매도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뭐 LG엔솔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부과가 됐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나름대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윗꼬리를 달았습니다만 그 윗꼬리를 달고도 나름대로 버텨주고 있죠. 이것도 50일 신고가죠.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라면 반도체 업황은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총 상해주만 딱 놓고 투자자분들이 보셨을 때 지수의 변동성을 좀 활용해서 내가 종목으로 무언가 승부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지금 제한적입니다만 삼성전자에 좀 더 묵직한 시선을 가져갈까요? 겸해서 가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전에 트레이딩 구간에서 저희 매수 적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목표 가격 다 다른 상황이라서 만약에 두 종목 사이에서 봐야 된다면 지금 선택주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전 여전히 하이닉스 모아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HBM 비중이 가장 높고요. 변동성도 가장 크고 그다음에 역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투자 심리가 주식이 어려운 게 50주 신고가 가는 종목을 사야 되느냐, 50주 신고가 가는 업종에 바로 밑에 종목을 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밑에 종목 사는 게 마음으로 편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주식 교과서에 보면 선도주, 대장주를 사라.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선도주를 사야 된다에 방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께서 마음으로 가져가시는 목표 주가가 이전 대비 높아졌다라고 저희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조금 좀 높게 이제 이걸 뚫어졌으니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한번 15만 원까지 좀 트라이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12만 원대에서 횡보한 게 거의 그 뭐 5개월 가량 횡보했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교과서를 보게 된다라면 횡보 구간만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다라고 보면 그 정도는 아니다 치더라도 일단 한 15만 원 정도까지의 기울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조정의 이 빌미를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초 어느 빨리 달성하면 좀 더 오버슈팅이 나오겠습니다만 천천히 간다라면 그 정도 목표 가격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이익을 챙기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급하게 갔을 때는 오히려 아쉽다라는 표현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충분히 에너지를 응축한 과정에서 한 번 더 위로 치고 가 에너지 SK 하이닉스 쪽에서 엿보였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받아봤습니다. 반도체 조금 더 내려가서 소부장단에서의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김태선 본부장님, 오늘 저도 앞서 오프닝에서 봤는데 소부장단에서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가 상대적으로 강한 탄력을 보여줍니다. 뭐 어제도 뭐 그렇게 막 빠지거나 그런 종목들이 소부장단에서 많이 보이지도 않은 상황. 오늘도 이렇게 견조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 어떻습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변동성이 너무나도 커진 과정에서 소부장에 대한 매력도를 더 높이 잡아봐도 될까요? 당연히 뭐 매력도는 높죠. 그런데 이제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속상할 수밖에 없는 어제와 오늘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공매도 거래 금지라고 하는 이슈가 없었다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가장 강한 섹터는 반도체 IT였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도 나스닥 그 안에서 이 반도체 기술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 금지 이 법안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IT뿐만 아니라 모든 섹터가 지금 한 번에 관심을 받은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 이쪽에만 들어가야 될 수급이 좀 많이 흩어졌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뭐 엔비디아, AMD 뭐 그들이 올랐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그들만큼 올라야 된다라는 보장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들이 보여준 상승률 대비 너무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다소 아쉬운 지금 상승세가 나왔던 상황. 그럼 여기서부터라도 쫓아갔어야 하는데 지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저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오늘은 저는 오늘의 컨셉은 매수도 매도도 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지켜보겠다. 저는 이거에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어요. 어떤 섹터든 다? 네. 일단은 어제 한번 올라왔고 위원님 이야기대로 어제 한번 쭉 올렸고 오늘 쭉 내렸기 때문에 아직 위로 갈지 밑으로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내일 오전이 관건일까요? 네, 결국은 이제 내일의 방향성 혹은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롭게 나오는
이 대내 환경 변수 그것을 보시면서 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나는 방향성이 정해졌을 때 공격적으로 뭐 트레이딩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익이 난 종목분들은 그래도 일부라도 현금화를 먼저 해놓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 반도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뷰를 본부장님께서는 늘 제시해 주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면 그냥 미뤄 짐작해 보아 연말까지 시작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림 그러니까 매수하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라든가 쉬운 타이밍은 오지 않을 걸로 시선이 조금 변경된 부분도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어제 그러니까 뭐든지 그 적정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적당히 해야 우리도 매수를 고려해보고 매도도 고려해보는데 어제처럼 그렇게 한 번에 확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상승세를 좀 보였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까지는 조금 더 어려운 시장이 연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어서 일단 일부라도 수익이 난 종목은 현금화를 좀 먼저 챙기셨다가 그랬는데 올라가면 저는 그때는 반도체 IT는 당연히 쫓아가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반도체는 내가 앞선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만 짧게요. 반도체 ETF가 곧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제외된다라고 해서 소부장단에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타이밍 하나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에게도 같은 맥락에서의 조언을 주실까요? 이게 수급이 흩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시점에 호재다 악재다 미리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그때 가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나면 또 한 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보다 수급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3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위원님과 이야기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 뭐 종근당 기준으로 보면 호재를 안고 있는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에 대한 이런 조치가 나오면서 상단이 또 풀려서 더 갈 수 있는 그 파워풀한 시세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모르겠거든요. 2차 전지와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지금 장에서의 제약바이오 포인트 어떻게 잡을까요? 지금 이제 종근당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 수출이죠. 10억 달러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종근당 같은 경우 어저께 강했고 오늘 아침에 이 정도라면 이게 바로 조정이죠. 이게 조정 차트의 전형적인 모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 베이스로 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조금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서로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밸류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조금 전에 나온 거 보니까 테슬라가 또 3천만 원대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라고 본다라면 테슬라한테는 좋은데 지금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또 채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다른 자동차가 안 팔리게 되면 또 우리나라 경쟁력들을 좀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제약바이오는 그건 아니죠. 제약바이오는 종근당 같이 이제 기술 수출은 이건 얘네들만의 오롯한 문제. 그다음에 오늘 발표한 셀트리온 그룹들의 실적이 잘 나오면 오롯하게 얘네들만의 문제. 서로 결이 다르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와 종근당과 한미약품이 서로 다르죠. 같은 카테고리 내에 있습니다만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된다라면 지금 이제 시장의 집중이 너무 2차 전지에만 몰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들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오히려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지금 이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은 쪽에 있어서 의외로 성과가 잘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 호텔 신라 같은 경우 롯데관광개발이 그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공매도가 많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지금 주가는 못 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공매도 때문에 올라간 거냐 아니면 공매도 금지에 따른 심리로 올라간 거냐 심리가 강하죠. 그러면 결국 공매도 청산에 들어와야 된다라면 호텔 신라 롯데관광개발 같은 게 오버시팅이 나왔어야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어찌됐든 정리하자면 제약바이오는 개별 이슈가 있고 종근당이 어제 재팟을 날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은 나쁘지 않은 게 제일 좋은 것 같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예. 자,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김태수 본부장님 AS 겸해서 좀 가도록 할게요. 앞서 2차 전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한 걸음 더 물러나서라는 힌트를 많이 주셨는데 레고펜 바이오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요? 사실 최근에 주신 종목이고 지금 목표가 가까이 왔습니다. 22% 정도의 수익을 달성한 구간인데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이 변동성에도 이렇게 차곡차곡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될 정도의 모습이거든요. 네. 챙겨야 될까요? 일단 일부는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컨셉은 확실합니다. 정말 다 챙기고 일단 매수도 네. 근데 확 이제 밀어넣고. 100% 중에 100% 다 챙기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50에서 한 70% 정도는 우선 챙겨두고 만약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좀 아쉬울 수는 있겠으나 내려오면 다시 좀 채워도 된다라는 마인드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오캠바이오 기업의 좋고 나쁘고와 주식을 사고 파는 타이밍은 제가 항상 별개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레오캠바이오 오전만 하더라도 정말 강해 보였습니다. 네. 저도 레오캠바이오 오전 흐름 보면서 이거 잘하면 시장의 힘만 조금만 더 버텨준다라고 하면 오늘 정말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 뭐 등락률 기준으로 보면 아니 어제 그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 지금 상승하는 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캔들 보시면 윗꼬리가 긴 음봉 거기에 하단의 거래량을 보시면 대량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레오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수개월 동안 지금 박스 상단을 돌파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박스 상단에 오니 그냥 매도를 좀 많이 한 상황이라서 그 흐름을 좀 타서 나중에 조금 낮은 가격에 왔을 때 다시 살 때 사더라도 지금은 시장의 흐름이 가는 대로 저는 좀 편승을 해서 너무 딥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레오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좋은 기업입니다. 뭐 표적 항암제라든지 ADC와 같은 항암 약물 접합 기술 시장에서는 거의 이제 독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원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업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있겠으나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진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속도를 좀 내서 2위 키워드 볼 텐데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 위원님과 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여기서 저희는 어떤 힌트를 얻어야 될까요? 그래도 시장은 펀더멘털, 그래도 시장은 실적. 여기에서 조금 더 투자 방향성에 대한 수정도 같이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투자에 있어서 실적을 제외한다라면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인데 오늘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라든지 아니면 코스맥스 코리아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타나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전부터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졌고 글쎄요 뭐 광군제 이런 뭐 이벤트 드리븐보다는 실적 베이스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트도 변동성이 작아요. 그리고 일단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이 살아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ODM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결국 수급이 붙어 있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겠죠. 수급이 붙어 있게 되고 수급이 이제 그 최근에 고점을 뚫어주게 된다라면 저는 뭐 우리가 그 한국콜마 중심이나 아모레퍼시픽 중심으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거래량 늘면서 수급이 하니까 우리가 시장이 뭐 많은 투자들이 온통 2차 전지만 하고 반도체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이쪽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계신 분들이 이런 쪽들에 대한 틈새 전략들을 끌고 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뭐 긍정적인 코멘트 좀 드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저희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변동성 있는 쪽 AI 그리고 이슈에 따라 최근 흐름과 조금 다른 모습 보이는 로봇 좀 묶어서 보려고 합니다. AI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면 오픈 AI 쪽에서 저렴하고 그런데 더 강력해진 챗 GPT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오늘 삼성 AI 포럼 진행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김대성 본부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워낙 좀 변동성 오전
중에서도 가지는 종목이 많은데 AI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침투율이라든가 보급률에 대해서도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뉴스, 뭐 이벤트 데이긴 한데 이런 흐름을 보인다면 뭐 공매도와는 다른 시선에서 본다면 이 종목들의 변동성을 저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AI 관련해서는 뭐 시간과의 좀 싸움,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길게 보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저는 좋은 먹거리가 있는 테마다라고 좀 보여져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는 AI 같은 경우 만약 이 공매도 금지 이후에 주도주로 이제 수급이 쏠리면서, 그러니까 반도체 IT라든지 2차 전지로 수급이 쏠리면서 AI 쪽 관련 기업들의 조정이 나온다. 저는 그 조정을 시청자분들이 조금 역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AI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이 고성장에 대한 논란이 좀 있죠. 그러니까 PER이 좀 높죠. 아무래도 이제 그들이 보여주는 실제 실적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유가 어찌되었든 주가가 기술적으로 좀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강한 쪽은 AI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 좋다 그래서 매수하시기보다는 현재 관련 종목군들 좀 리스트업 해 놓으셨다가 이들 종목군들이 조정을 조금 더 받으면 저는 충분히 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AI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수급에 포커스를 맞추다가 펀더멘털로 이동해가는 그 시점, 기준점은 뭘로 잡아야 될지 힌트가 줄 만한 요인들이 있을까요? 힌트라기보다는 일단 주도 업종, 그러니까 주도주의 수급 고임이 먼저 좀 풀리고, 해소가 되고 일반화적인 시장이 좀 연출이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가격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었던 기업들 위주로 저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꼼꼼하게 좀 이야기들 해드렸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코너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장 꾸려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